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고독사 예방 대책입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산업이나 제도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고독사 역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독사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웃 살피미 제도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담당자 그리고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이웃 살피미 자원봉사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9.5%가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재 동거 여부를 떠나서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5.4%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기를 바라는 60세 이상 응답자는 2005년 48.2%, 2011년 64.4%, 2013년 70.2%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해서가 32.4%로 가장 많았고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29.6%,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20.8%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고령화 대책 등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목소리입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가 없이 고독사하는 사람이 해마다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우리 이웃을 살피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대책 중에서 이웃 살피미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이웃 살피미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영희님 연결하겠습니다. 강영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참여하셨습니까? 저희는 금천구 가산동이에요. 예. 지난해 시범 사업 때 이웃 살피미로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소회를 좀 돌아보신다면 어떠셨습니까? 저희 동네는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1인 2가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예. 지금은 아주 좋았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금 지역 살피미로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을 해주고 계세요. 예.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웃 살피미 활동을 하나요? 이렇게 저희들은 예. 저희는 지금 처음엔 한 5분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한 20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데 이제 온통내 반상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대부분 나오셔요. 그래서 나오셔서 1인 가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도 해주시고 에피소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 공동체로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려고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조를 짜서 다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니나요?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1인 가구가 많아요.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렇게 짜여져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또 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집주인분께 의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주인분들이 먼저 의뢰를 하고 나면 그 옆방에 사시는 호실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도 옆방이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저희 집주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집주인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쓰실 때 혹시 장기적으로 외출을 하신다거나 장기적으로 어디를 가실 경우에는 집주인께 꼭 말씀을 좀 해달라라는 네, 특약사항을 넣기로 했어요. 예. 집주인분들께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뭐 장기적인 외출이라던가 출장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예. 집주인이 먼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옆집 아줌마도 또 이웃 아줌마가 이웃 아줌마를 살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자 지금 저희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늘어나나요? 뭐 임대인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돼가지고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아하. 그 이웃 살피미 활동을 하기 전에 이 활동을 하면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 뒤에 또 느끼는 점하고 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좀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나요? 저희가 처음엔 일단 문 두드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웃과 이웃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전체로 생각한 게, 먼저 집주인이라던가 아니면 관리인을 대상으로 해보자. 예. 그랬는데 의외로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제 지금은 같이 옆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1호실과 2호실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집주인들께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네. 1호실이 지금 계속해서 불이 꺼져 있거나,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하면은 2호실 아줌마가 집주인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집주인이 이제 내려가 보기도 하고, 연락을 취해보기도 하고, 며칠째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저희들 모임에 나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을 찾죠. 뭐 친척분이라던가 그런 분들께 전화도 드려보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이웃 살피미 활동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뭐 명예 이웃 살피미처럼 이런 활동을 같이 네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예. 처음에 1인 가구로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가요? 여기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젊은 친구들이 많고요. 또 어른도 물론 많이 계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밤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골목 앞에 보면 또 가게들이 있어요. 상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상점 주인께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이렇게 잘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좀 저기 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는 또 저희랑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이웃과 이웃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그물망을 한번 만들어보자. 괜찮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발전하려고. 네. 예. 이웃살피미 시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웃살피미 활동을 하셨던 강영희 씨였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유영권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독거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35년 정도 됩니다. 35년이나. 예. 제가 원래 새마을의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예. 모든 걸 좀 하나하나 배우면서 시작한 게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뭘 좀 그렇게 도와드렸습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주로 어른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일은 이제 어떤 조직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은 저희가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 한 20여 명 돼가지고 모두가 하나같이 그냥 자진 참여해가서 하는 어떤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한 20분 정도가 함께 활동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러면 지금 유영권님은 몇 군데 정도 이렇게 가시나요? 제가 이렇게 돌봐드린 곳이요? 예. 아우, 그 수를 다 못 세죠. 저는 그 정도로 많은가요? 가게를 하면서로.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서 조금 이제 저도 일부 어느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도 좀 보태가면서. 예. 그런 부분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한 게 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오늘도 지금 한 분을 또 찾아가서 또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오늘도 잠시 뒤에 또 가셔야 된다고요? 예. 오늘은 뭐 좀 도와주러 가세요? 예, 오늘은 가서 보니까 천장이 좀 내려앉았어요. 아하. 옛날 구옥이라. 예, 뭐 그곳이 한 3평 정도나 되나 집이. 예. 사시는 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데 주인분도 못 도와드릴 형편이고. 아하.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연계명이 돼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1차 확인을 하고 와가지고. 예. 오늘은 이제 천장 수리하고 또 내부 도배도 좀 해드리고 장판도 바꿔드리고. 부엌 같은데 낡은 거 전기시설 좀 점검하고 페인트 칠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업이 잡혀 있죠. 예. 원래 그런 집 좀 수리하는 기술을 갖고 계셨나요? 예? 원래 집 수리하는 기술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좀 기능이 있어요. 그렇구나. 전기도 학교 다닐 때 만져서 예. 기계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로 예. 그런 부분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예.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런 거 혼자서 하기 어렵죠. 못돼요. 가져보면 옛날 집은 전기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시 예. 전부 다 차단기 내리고서로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죠. 예. 그렇게 좀 물리적으로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뭐 집 수리 같은 것들 그런 거 왜 어르신들한테 지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예.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웃하고 연계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직망도 주민센터하고 해가지고 복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수시 방문을 하고 또 적십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예. 이제 놓고 하는 이제 매일매일 뒤다 보면서로 그분들 안부도 좀 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전화 연계망으로 가지고 하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타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받고 해가지고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하고는 굉장히 유대감이 돈독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부모님 모신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지. 이게 뭐 사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반가워하시죠 어르신들이 가면은. 뭐 가시면 그냥 손잡고. 예. 좋아하죠. 역시 그 어르신들은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또 혼자 사시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웃 살피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뭐 참여하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이 점을 가장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서울시에서 뭐 어떤 냉장고 그때도 수거하지만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삿짐 하는 데서 조그만 소형 냉장고 이런 거 나오면요. 예. 그런 거 쓸만한 거는 못 해놨다가 요번에도 요것도 그분한테 또 오늘 갖다 설치를 해드릴 거거든요. 예. 저희는 그러니까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가스레인지 뭐 그런 거 손질 싹 했다가 그런 것도 설치해드리고. 그래 그런 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실용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런 부분 쪽으로 다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고. 금전적인 부분은 뭐 저희가. 그렇군요. 물론 도움 주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잠시 뒤에 또 집 수리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런 봉사활동을 해오신 유영권 씨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관계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수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고독사 서울의 경우 무연고 고독사 그 사망자 수 추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서울시의 그 무연고 사망자는 그 이제 2012년도에 한 249건에서 2017년도에는 366건으로 5년 사이에 한 117명 정도가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령대하고 성별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연령은 주로 40, 50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와 같은 고독사 원인은 서울시에서는 뭐로 좀 분석하고 있나요? 예, 고독사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혼자 죽고 일정 기간 후에 이제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는 이미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한 54%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핵가족을 넘어가지고 초핵가족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이제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독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도시의 익명성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관계 빈곤으로 그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만성질환, 알코올 중독 등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앞서서 이웃살핌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노인분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또 주변 이웃들과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이 참 좋아 보이던데 이웃살핌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모집은 이제 그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은 거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그 조건은 좀 줘야 되겠죠. 뭐 동네에서 오래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곳을 잘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은 조금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꾸려집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좀 의료 지원 같은 것들도 이루어집니까? 건강상으로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월요비가 이제 연 1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작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로 판명이 되면은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공영 장례가 치러지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기존에는 그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화장 등 장례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장제급여 한 75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시행규칙에서 우리 저희는 이제 사망자라든지 고독사 사망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요. 이를 위한 공영장례조례가 오늘 공포될 예정입니다. 예. 또한 그동안 하장이나 봉안 등 시신처리 이슈였다면 공영장례는 빈소 및 장례 예식을 지원하여 추모의 시간도 가짐으로써 존엄한 장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굳이 신청을 안 해도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공영 장례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뭐 따로 미리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 영정사진도 네. 본인이 직접 찍으시고 그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 뭐 신청을 해주면 미루고 저희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뭐 동주민센터 같은 데다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뭐 120 우리 120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120 그거 다산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120 다산콜센터에 연락해도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이웃살핌이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다 연락하면 좋을까요? 이웃살핌이도 마찬가지로 120이나 우리 희망복지지원과 2133-7376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네. 희망복지지원과 2133-7376, 2133-737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본부의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반드시 잡는다? 거기서 백윤식 씨가 좀 고독한 최씨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가끔씩 나 좀 들여다봐주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이런 대사와 맞물려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송소희와 두 번째 달이 함께 부르는 매화 타령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투데이 안전 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주의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김은진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8월 2일이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누적되는 온갖 부동산 정책 나오고 있고요. 청약 요건도 강화됐는데 얼마 전에 그 모 모델하우스 보니까 굉장한 인파가 몰렸더라고요. 청약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 최근에 아파트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이유는 서울 강남권이나 과천 등 소위 인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거 선보인 데다 이들 아파트가 특히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낮은 분양가로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로또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분양 공고가 나올 때부터 당첨만 되면 곧바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가 출시되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제한 등을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양가를 규제해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세가 이미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 정책 의도대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어떤 시세 차익이 가능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개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인터뷰한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 곳이 다른 곳보다 지금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데 어쨌든 주변 시세를 따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렸다고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분양시장의 과열 조짐이 지표로도 나타납니까? 네. 우선 최근 청약시장에 불을 지핀 DH자이 개포의 일반 분양 1순위 청약 접수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예. 1,545가구 모집에 3만 1,000여 명이 청약해서 평균 25대 1, 최고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 평형이 1순위 마감된 걸로 나왔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1순위 청약 자격이 크게 강화된 데다 이 단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최소 7억 원 이상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청약 경쟁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올 들어 1, 2월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청약 성적을 보면 전국에서 14,20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이 됐고요. 1순위 청약은 21만 1,0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예,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5대 1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면서 올해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상품성이 높거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청약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기적인 청약 수요가 몰린다. 그리고 안전자산 구매 수요도 함께 얽혀서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부도 좀 놀란 모양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 같긴 한데
예. 진정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예. 정부가 2월 말에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발표한 이후에 급등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고, 개별 단지별로 보면 최근에 가격이 내리는 단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그 전셋값 역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집값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청약 과열 현상이 심화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에 약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월에 그 신반포 센트럴 자이 그 청약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당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오거나 초기에 완판되면 어떤 강남 불패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불안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곳은 또 미분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청약하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청약 광풍이 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공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은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 가까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강남 등 특정 인기 지역만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또 분위기의 편승에서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꼼꼼히 따져서 청약해야 할 때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 중도금 집단 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가 정부가 또 자금 출처 조사 방침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김은진 팀장이었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올해 첫 민방위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 대피 훈련으로 한 거는 4년 만이라고요? 네, 이렇게 전국 단위 화재 대피 훈련은 1975년도 민방위 창설, 2014년도에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이후 세 번째인데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참사나 지난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난 불로 이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또 이제 역대 가장 많은 다중이용 시설이 참여했다고 해요. 예. 14년도 화재 대피 훈련 때도 다중이용 시설 참여를 독려를 했지만 당시에는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지 대부분의 시설이 적극 참여해 주셨어요. 뉴스를 보니까 실제 상황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민방위 훈련이 의뢰 그런 것처럼 느긋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 훈련 보면 어떤가요? 훈련이 대부분 낮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이제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보면 저희도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가서 하게 되면 귀찮더라도 참여는 해야 되니까 예. 안내원이 안내해주는 대표를 또 통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하죠. 그래도 이제 실제 불이 나면 그때 이렇게 나갔었지 이렇게 지나갔었지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방 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안전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지하상가라든지 지하 역사 다중 이용 시설에 처음 간 분들은 복잡한 구조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소방 안전 체험 교육 중에는 인체에 부해한 이제 교육용 연기를 가득 비워서 출구를 찾아 대피하는 연기 대피 체험이 꼭 있는데요. 예.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 안 보인다고 놀라세요. 특히나 또 우리는 교육용 연기를 하얗지만 실제 화재 시는 까맣고 유독성 가스가 있어서 이동 시에 눈도 맵고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으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할 수도 있죠. 예. 실제로도 화재 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뭐 몸을 낮추고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는데 어디로 대피할지는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쵸. 그래서 처음 가본 곳에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비상구 위치를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예. 노래방 가보시면 목벽에 피난 안내도나 영화 상영 전에 보여주시는 피난 안내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다중이용 업소나 시설에 방문 시 부착된 피난 안내도 영상 주의 깊게 보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위급 상황 시 어디로 대피할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세요.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실제로 직접 비상구를 찾아 문을 열어보기도 하시고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영화관 가시면 아이들 안전교육도 하고 겸사겸사 같이 비상구 찾아가 보시는 분도 덜어 있어요. 아, 비상구를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방향을 익혀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험 상황에 처하면 본인이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비상구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불이 나면 대부분 정문이 생각나실 거예요. 예. 이런 주 출입구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불과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연기가 쉽게 퍼지는데요. 이때는 또 사람이 또 오히려 너무 몰려서 대피가 늦어지기도 하고요. 예. 사전에 비상구를 모를 땐 내부에 안내하는 직원이 있다면 침착하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시고 안내원이 없다 하시면 흰색 바탕에 초록색 화살표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통로, 유도등을 따라서 대피하면 됩니다. 예. 몸을 낮춰서 대피할 때 이게 코, 입 막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손수건, 물을 적실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물티슈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방에 물티슈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코와 입을 막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급한 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화재 시에요? 네,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정전으로 인해 멈춰버리면 유독가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불이 나다 하시면 전체층 버튼을 눌러서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대피하시도록 하고요. 불이 났을 때는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신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는 좀 당황스러워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모두 반복된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예.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과 기관에서 안전교육이나 훈련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교육 훈련하실 기회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누구보다 좀 진지하게 참여해 주세요. 또 평소에 궁금하셨던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훈련할 때만이라도 관심 갖고 교육에 참여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3월 2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어썸의 일 몬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